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도 9일, 19일, 29일일 때는 부자로 돌아갈 때는 어떤 색깔이냐? 어떤 색이에요? 회색. 회색으로 상징하시고, 그때는 다름을 이해했으므로 화합하여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합해서 잘 지내고 싶으면, 잘 보십시오. 이 화합해서 잘 지내고 싶을 때,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저는 다르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했냐면, 제가 얼굴을 딱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이분들이 내하고 얼굴이 안 같네. 내하고 얼굴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생각이 다른 대로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몸도 여러분 생각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게을러야지 하고 생각하면 몸도 자꾸 비대해집니다. 내가 날씬해야지 하고 노력하면 몸도 날씬해.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모습은 얼굴이든 몸이든 모습은 생각의 결과물, 산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탁 보는 순간 하고 알았습니다. 내하고는 생각이 다르구나. 왜? 내하고 얼굴이 다르니까. 거꾸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스님 내하고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지? 이렇게 하면 스님하고 화합해서 지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 다름을 몰라가지고 다름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 다름을 이해해야지 화합이 된다. 서산스님께서 임종계에서 80년 전에 나였는데 이제 내가 너로구나. 우주 산나만상을 보면서 내가 이제 너로구나. 그 뜻을 알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법성계에 생사열반 상공하고 반야신경에 색지시공 공지시공 이거하고 같이 해석을 해도 되는가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와서 보니 이게 80년 전에 나였는데 이제 보니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나로구나. 우주 삼라만상이. 이게 그 깊은 뜻은 이런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제가 늘 해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만 난 줄 알고 달력의 나이에 내가 늙어가는구나 하고 이것만 나라고 알았는데 여기에 공기도 들어가야 되고 햇빛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땅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에서 농사도 지은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이게 나 아닌 거잖아요. 이 나 아닌 이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 이걸 인연으로 되어 있다. 혹은 연기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는 이제 세상이 연기로 되어 있음을 다 알았어. 내가 80년 이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나로 돌아간다. 왜? 전체가 나니까. 저는 이거 공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무식해서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내 몸뚱이가 두 개가 있구나. 개체 이게 몸뚱이라는 소리가 채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전체. 네, 전체. 이것도 몸뚱이라는 소리예요.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하는데 좀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뭐 어떤 쓰냐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느 글자가 만든 분이 도인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자를 만든 분한테 꼭 물어봅니다. 그게 그분이 저한테 일러주세요. 몸뚱이가 두 개가 있단다. 개별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작은 나, 이걸 소아라 그래요. 요거 나라고 하는 이런 나도 있는가 하면 나 아닌 이 공기, 햇빛, 물 일체가 없으면 이 작은 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장된 나, 이건 대아라고 그래요. 대아. 큰 나. 이 두 가지가 다 난 줄 알아라. 그래서 저는 개체인 나도 알 뿐만 아니라 전체, 이 전체인 나를 공이라 그러고 개체인 나를 색이라고, 이 두 개가 둘이 아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그럼 이때는 생사, 이게 몸뚱이를 봐라. 생겼다. 태어났어, 그지? 또 사라지지. 생사하고 이게 공, 이게 열반, 이게 생사하고 열반이 상공하 서로 함께 있구나. 그래서 조화를 이루구나.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구나.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고 나가 나 아닌 거구나. 둘이 아니구나. 그래서 모두가 둘이 아닌 줄을 확인하는 겁니다. 둘이 아닌 줄. 그래서 어떤 가르침도 둘이 아니라는 걸 확인. 저번 주에 제가 가르칠 때도 그런 말 했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인 줄 알아라. 땅 엄마도 하나인 줄 알아라. 사람들도 하나인 줄 알아. 이런 소리를 진일, 근일, 협일, 그죠? 늘 하나인 줄 알아라. 그리고 강조하려고. 둘이 아닌 줄 알아라. 왜 둘이 아닌 줄 알아라 하냐면요. 우리가 분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분별하는 나가 있고 그 대상이 있어가 이게 뭐 둘로 보이는 착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둘로 보이는 이 착각이 둘이 아닌 줄 알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거든. 그래서 단어를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안 쓰고 둘이 아닌 줄 알아라. 이렇게 안내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움 됐어요? 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49제라고 제를 지내는데요. 그 제를 지내는 기간 동안 그 돌아가신 분들은 또 그 사후세계에서 어떤 그 다른 또 몸을 받아서 또 태어나시기도 하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이제 살고 있지만 또 돌아가신 분들은 49제 후에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박수. 네. 돌아가신 사후가 사실 궁금하다 이런 소린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여러분이 사후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해석해야 돼요. 사후 세계라는 게 있다. 근데 이 사후 세계를 여러분들은 확인하는 것,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사후를 간단합니다. 어제가 사후예요, 어제가. 어제 죽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딱 그 안에 이치를 공부하세요. 그걸 가지고 확대시키면 됩니다. 1 더하기 1이 이내 알았으면 확대시키면 되잖아요. 2 더하기 2가 4가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전생 혹은 뭐 내생 윤회합니까? 이런 질문도 똑같아요. 내 10살이 20살이 됐잖아. 그게 윤회다. 그러면 죽은 뒤에도 똑같이 유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확인 안 해봐도. 매달 5만 원씩 자동이체가 들어오고 있다. 그럼 미루어 짐작하지. 다음 달에 5만 원 들어오겠네. 이걸 우리가 의심합니까? 믿었지. 대단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야. 지금을 정확히 보시라고요.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 보자고. 아이고, 오늘은 효심사 가야지. 효심사 갈 수 있잖아요. 사후도 똑같습니다. 예, 혼이 하늘로 올라서 신이 되면 똑같이 오늘은 어디로 갈까? 효심사 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계에서도 작동하는 도구는 마음이에요. 이 세계에서도 작동하는 도구는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단지 모양, 껍데기. 그러니까 뱀은 뱀 껍데기, 개는 개 껍데기 이 모양은 달라도 그 안에 작동하는 방식은 똑같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작동하는 방식은 뭐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눈으로 안 보이는데 작동되도록 하듯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겉의 모습이 어떤 상태에 있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다면 이 마음이 계속 작동한다. 왜? 마음은 불에 여도 타지 않고 물에 여도 젖지 않고 땅에 묻어도 묻혀지지 않는 진행형이라서. 우리 효심사에서 저 위로 올라가 보면 호두나무가 산 중에 하나 딱 있어요. 그 전에는 여기 지금은 뭐 물을 파서 이렇게 먹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처음 오서는 거기에서 물 내려오면 그거를 호수를 연결해서 그 물을 받아서 효심사까지 내려오게 해가 그 물을 사용했다고요. 그래서 물이 잘 안 나오게 올라가서 호수가 어디 뭐 빠졌나 하고 가서 보니까 옆에 보인 호두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두가 많이 열렸네. 보니까 호두가 익었어요. 내일 아침에는 호두를 따러 와야지. 그 말 딱 한마디 하고 내려왔어요. 저녁이라.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자루, 바켓스, 짱대 뭐 이런 거 이제 호두 딸라고 딱 폼 잡고 우리 대보살님하고 같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호두가 하나도 없어요. 밤새 청살모들이 긴급 반상회를 열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식량이 원래 통째로 없어지게 생겼다. 그게 비상근무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밤에 그거를 다 운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호두나무에서 나 그거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알았을까 하니까 몰래 카메라를 달아난 거예요. 누가? 청살모가. 그래 집에서 알고는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있구나. 다 통하구나. 그래서 이 나무나 식물은 어떻게 아는가 하고 내가 관찰해 봤어요. 보니까 자기들 너무 빨리 드디어 봄이 오는구나 하면서 싹이 싹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이게 공부를 해봐. 24시간 깨어 있으니까. 아이고 그런 것들도 다 깨어 있어서 안 돼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꼭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봄이 온 줄 안 돼요.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온 줄 알고 단풍을 탁 만들어요. 어떻게 안 하니까 깨어 있어서 안 돼요. 사후세계라고 괜히 겁먹지 말고 지금 이 삶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어두운 마음을 많이 썼던 사람은 결국 어두운 쪽으로 가고 또 거기 가서도 어두운 마음을 계속 사용합니다. 내가 밝은 마음을 많이 썼던 사람은 밝은 쪽으로 가고 또 거기 가서도 밝은 마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걸 이쁜 말로 바꾸면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내가 안 죽어봐서 잘 몰라도 유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내가 9번을 들었을 때는 언제나 KBS 1이 나오듯이 밝은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밝은 방송이 나온다. 그래서 갈 때도 밝은 동네로 가고 이렇게 딱 믿으시면 됩니다. 왜? 확실하니까.
인간들이 다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받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빨리 그런 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큰언니가 지금 20년째 병을 앓고 있는데 조금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빨리 병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립니다. 네, 고마워요. 형제는 용감하다가 아니고 형제 우애가 너무 좋네요. 네, 아마 동생의 저런 따뜻한 마음이 큰언니 병을 빨리 낫게 할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병이란 단어를 여러분 공부해 봅시다. 병이란 글자가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생긴 건 다 병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병이 들어있어요. 요게 병, 여기 공부를 해보면 여기 불이에요. 불. 이거로 화라 그래요. 병화라 그래요. 이게 불이라고 불덩이. 속에 불덩이가 있어요. 그게 병이에요. 그걸 불덩이를 뭐냐 맺힌 게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왜 맺혔냐 하면 어두운 생각을 했어요. 병이란 어두운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게 맺혀서 이게 뭐예요? 화가 되죠. 맺혀서 화가 돼. 이 불덩이가. 그래서 병이란 이름을. 이는 사실은 이게 병이라는 이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이름이 없어요. 제 사전에는. 뭐냐면 이걸 통증이라고 그래요. 병이 아니고 통증. 통증 용어는 제가 이름을 지어난 이거는 신호 이렇게 바꿔놨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게 어디든지 통증이 있다 오면 고마워 신호 보내줬어. 신호를 보내. 통증은 왜 오느냐면 본래 자리에서 균형이 무너졌다 소리예요. 어딘 쪽이든 뭐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든지 생각이 한쪽으로 삐뚤어졌다든지 몸의 자세가 어쨌든 균형이 무너지면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줘요. 이때 제자리로 회복시키라 이 소리예요. 근데 이걸 나쁜 놈이라고 병이라고 이름 짓으면 자기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계속 꽁 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는 좋은 일 하는데 자기 보고 간첩이라든지 완전 이놈이 누구 뒤통수 때리나 뭐 이랬더니 왜 자기는 잘 때라고 해줬는데 이러면 얼마나 괘씸하겠어. 그러니까 빨리 안 가는 거예요. 두고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 신호를 보내 이렇게 하면 뭐 아프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걸 이쁜 말로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가르침을 자세히 보세요. 발상의 전환으로 해결된다 써놨어요. 그걸 관점이 바뀌니까 다르게 보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병이라는 게 없어요. 신호등은 있어요. 신호등 알겠습니까? 이 신호등 통증은 신호등이잖아요. 빨간 불 가지 마시고 파란 불 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통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하고 완전한 작품이 아니에요. 불량품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다는 건 정말 고마워. 내 속에 어두운 생각이 맺혀 있구나를 돌아보게 해서 이 어두운 생각은 어떨 때 없어질까요? 되게 어려운 걸 알아맞추네요. 밝은 생각하면 없어지는 오직 밝은 생각만이 통증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본래 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에는 많이 발달돼서 밝은 생각을 하면 엔돌핀, 마약, 아펜에서 나오는 모르핀보다 5배나 6배나 좋은 물질이 몸에서 나오고 옥시토닌, 남녀가 뿅하게 행복할 때 옥시토닌 나와요. 세로토닌 이런 게 다 나온다고. 왜? 밝은 생각 하나 하는데 어떤 약도 못 따라갑니다. 밝은 생각,
밝은 생각 중에 제일 빠르게, 제일 센 기운이 덕분입니다. 요거. 지금 실제로 우리 지금 질문하신 분 언니는 21년째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파킨슨 병이라서 몸이 굳어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못하게 하는 참 고통스러운 걸 이렇게 20년 넘게 이게 장기적으로 계시지를 못해요. 이 땅에 대부분 이런 분들은 빨리 돌아갑니다. 왜?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런데 20년 넘게 있었는 것도 아마 이 세상에 아마 기적일 게요. 실제로 의사들한테 물으면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오래. 근데 본인이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즉 밝은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부처님 도량을 찾고 기도도 하고 뭐 좋다는 거는 다 해보고 특히 또 뭐 복도 짓고 덕도 쌓고 아마 많이 해서 그나마 이렇게 20년 넘게 견딜 수 있었다. 본인 말로는 성담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 두 개 지팡이를 짚고 옆에서 부축해야 걷는데 지금 혼자서도 걸을 수도 있고. 오늘은 설해산 1시간 코스 그 등산로 있죠. 그 얼마나 높아요. 그걸 다 돌고 왔다니까.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보고 정말 놀라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아마 대단한 뭐 도인이라는 분은 다 찾아가서 뭐 이렇게 불사도 하고 좀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법당에 와서도 이렇게 짚지 않으면 못 다니는데 또 놓고 와서 절도 하고 그 정도로 많이 좋아진 거 보면 우리 안에 본래 병이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병이란 단어는 쓰지 마시기, 통증, 이거는 뭐예요? 신호. 그럴 때 말을 바꾸시면 돼. 신호를 보내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금방 엔돌핀이 나오면서 치유가 됩니다. 치료는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도움을 청해서 하는 치료. 스스로 하는 건 치유. 치유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밝은 생각으로 하기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선생님, 제가 명상 지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깨달음이나 어떤 가르침에 대한 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기존에 학습되어지고 정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초심의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나 수용하는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을 회복을 할 수 있고 그런 깨달음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명상이나 나름대로 마음 공부하면서 사실 막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분별, 심 혹은 그걸 번뇌망상이라는 단어에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방식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습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출렁출렁하는 파도가 있어요. 제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파도를 번뇌망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혹은 분별망상이라고도 붙이고요. 여기는 순수한 본래 자리, 이 자리를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맞죠? 네. 제가 하는 방식은 이 파도가 바닷물이라고 바로 보는 겁니다.
이 파도는 유일하게 바람이 불어야 철렁철렁합니다. 여러분이 이 바람이 뭐냐면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걸 줄이면 바람이에요. 명사로 바꾸면 바램이라고 해서 그렇지 바람이에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을 때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나는 번뇌망상이 안 일어났으면 바람 때문에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분별망상이 제발 좀 쉬어지면 좋겠다고 바람 때문에 또 파도가 출렁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 파도가 곧 물인 줄 알아서 저한테 어떤 게 올라오도 저는 그걸 번뇌망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다 물이구나. 그래서 여기에다 어떤 것도 손대지 않습니다. 뭐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도 않고 없앴으면 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파도가 물이라고 바르게만 봅니다. 바르게 착각하지 않고. 이걸 둘이 아니라고. 파도가 물이라고. 둘이 아니라고. 제가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늘 둘이 아니라고 바르게 봐서 저는 이렇게 일행이 그대로 삼매예요. 일상이 그대로 삼매라고요. 왜? 둘로 보지 않는다고요. 무슨 일이 생기도 바다 물인 줄 알고 속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는 식으로 해보시라고요. 대부분 뭐냐면 자꾸 이런 파도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번뇌망상이 안 일어났으면 분별망상이 좀 쉬었으면 하고 이름을 가지고 계속 실험하는데 이거는 실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바람이 부는 날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잠잠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바라는 게 있는 한은 번뇌가 안 일어났으면 성불했으면 깨달았으면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 한은 이 파도는 출렁될 겁니다. 저는요 사경을 조금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경할 때에 어느 때는 참 글이 잘 써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속이 우리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먹은 것이 자주자주 이렇게 좀 안 좋은데 속이 안 좋으면 한 달도 좋을 정도로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은 상태에서 사경을 하면 세상 글씨가 안 돼요. 마음은 편안한데도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자주 하는데 사경할 적마다 스트레스를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처님이 나를 사경을 못하게 하시나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나는 원을 세우기를 내 손이 힘이 떨어질 때까지는 나는 사경을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속만 나쁘면 그렇게 글이 안 돼요. 아니, 속상히 못 살겠어요. 네. 해결해 드릴게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저는 사실 이거 못해요. 왜냐하면 사경을 헤매잖아요. 본인도 지금 해보니까 사경을 좀 헤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미리 알아서 못해요. 이건 뭐, 좀 하면 사경을 헤매는 거라까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오래 하면서 실토를 하잖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은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나는 밤낮이라는 이걸 여러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 몸이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고 내 몸이 밤같이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이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밤은 뭐 하는 날이에요? 뭐 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럴 때는 사경을 하지 말고 쉬시라는 거예요. 쉬어라. 밤이 오면 제발 눈 감고 쉬라는 거지. 밤에 불 켜놓고 사경해야지. 아니면 사경을 헤맨다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라고요. 이렇게 잘 좋을 때는 딱 하고 이럴 때는 좀 쉬라네? 쉬야지. 그래서 이 사경을 잘못한 사람을 보면 끝에 가면 꼭 사경을 헤매더라고.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요. 자기 몸도 보라고요. 좀 컨디션이 좋았다 내려가 다운됐다. 그죠? 깔아앉았다가 또 이렇게 되도록 이걸 자기가 어떻게 벗어나냐. 그러면 인간은 지혜잖아. 지혜. 뭐
좋을 때는 빡 하고 안 좋을 때는 쉬고 좋을 때는 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사경을 헤맬 일이 없어요. 그리고 손에 힘이 떨어질 때까지 사경을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뭐 오늘까지만 이러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리석은 게 부처님하고 약속했다는데 사실 내가 부처님한테 물어 부처님 저 보살님 대전의 보살님 약속한 거 알았어요. 내가 왜 왔냐. 자기 그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약속했다고 제발 착각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지가 한 거라 또 수정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한 건데 사실은 할라 했는데 바꿔야 되겠다. 바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속에 있는 부처는 믿지 않고 어느 부처님한테 지금 약속했단 말이에요. 효심사 부처님 오줌도 못 누는데 그거 다 약속한 거예요? 응? 아니 어디다 약속한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여러분들 잘 아시라고요. 약속은 하고 싶은 날이 있어요. 불현듯 나 머리 깎고 해봐야지. 해라니까. 근데 해보다가 머리 깎으니까 뭐 지가 중독하면서 머리 깎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괜히 오해만 일으키네. 길어야 되겠다. 그럼 기르면 돼요. 그렇다 해서 뭐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정말 그 순간은 발심이 돼서 한번 해고 싶어서 한 거라 해도 돼. 그렇지만 세상 천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무유정법. 유정.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법이 없다 소리예요. 이 세상에 고정이 된 법이 없는데, 고정이 되어 있는 법이 없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 그래요. 금강경 7장에 나와요. 무여정법명 안욕따라 삼약삼볼. 세상의 깨달음이 뭐냐? 고정된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거란다.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고정을 시켰으면 또 수정해도 괜찮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나는 부처님 내 머리 깎고 죽을 때까지 나는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신신발로 막 발심이 일어났어. 근데 중간에 이제 몸이 너무너무 기러있다가 아프다. 부처님하고 내가 약속해서 나는 뭐 고기를 안 먹는다. 그럼 고기 안 먹어도 되지. 그런데 이분이 고기 안 먹더라도 단백질을 잡숴가지고 기운을 회복해서 만중생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안내해 줄 수 있다면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된다. 약속했던 네가 누구한테 약속한 그 약속이 모두에게 이익이 가도록 이롭게 하도록 한 약속이지. 내가 그거는 말한 거라 지켰다. 내가 지켰다를 내가를 더 잘나게 보이려 하는 약속을 많이 지킨다고요. 내가 약속을 못 지킨 똥이 된 사람이 되더라도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진다면 나는 똥을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 지혜로운 분을 만나서 요즘 뭐예요? 의사의 처방을 받았어. 약을 지으세요.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야. 뭘 하더라도 눈박을 스승을 만나 그든 묻고 배워서 하세요. 이런 단어를 곳곳에 설파해놨다며 써놨다고요. 사경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 들어놓으세요. 또박또박 그 내용을 되새겨 보려고. 이게 사경한 이유예요. 사경하다 보면 또박또박 되새길 수 있어요. 그냥 주르륵 하는 게 아니라서. 아시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하라냐면 또박또박 실천하려고.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경하려고 사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누구 뭐 지금 볼펜 물 달가가지고 볼펜을 해서 안 망하게 하려고 하고 노트 막 빡빡빡 뭐 많이 써가지고 노트 해서 안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히 많어요.
사경하는 이유는 그냥 근성으로 읽고 지나갈까봐 또박또박 그 안에 내용이 뭔지 되새겨서 나는 안 빼먹고 하나하나 실천하고 싶어서 이게 이유다고요, 이유. 근데 무슨 사경이 이유예요, 사경이. 그래서 사경을 헤매지. 경을 보는 건 역시 그 안에 내용을 실천함에 있지. 하루도 안 빠지고 무슨 경을 무슨 하루에 15편 읽는다든지 뭐 건강경 7독을 15년치 한다고. 건강경 7독을 15년치 하지 말고 건강경 7일만이라도 실천해가 7일날. 실천에다가 포인트를 주지 않고 자꾸 엄청 그래서 경을 사경하거나 볼 때 뜻을 모르고 하는 자는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는 것과 같고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아. 모래로 밥을 짓면 밥이 되겠어요?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숟가락한테 짭냐 싱겁냐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해야 될 제대로 해야 될 시간이 돼요. 그동안 우리는 빨리빨리 뭐든지 니보다 나는 10분 사경했다만 지금 법화경 나는 20번째 사경하고 있다 이렇게 빨리 뭘 한다고 내세우는 그걸 스펙이라고 그래요. 스펙 쌓기를 내가 지금 매철을 지금 한 거 매철을 했다고 스펙 자랑하는 사람 많이 법화경 지금 20년째 사경하고 있다 스펙 자랑하는 사람 많이. 그 집 남편 하나도 안 받겠어. 아직도 여전히 술 먹고 막 욕 퍼붓고 있어. 야, 이게 법하게 20년 사경했으면 남편 담배라도 하나 끊든지 좀 달라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뭐예요? 계속 사경만 헤매는 거예요, 사경만. 이제는 바르게 갑시다. 정작 왜 하십니까? 하고 자기한테 물어보시라고. 그 속에 참 뜻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실천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요. 그거 쓴다고 세월을 다 보니 실천하지도 않고. 뭔 뜻인지도 잘 몰라. 건강계획을 지금 매일 7독씩 지금 15년째 한데서 수보리는 무슨 질문을 했어야 할게 몰라요. 읽으면 좋다 해서 해요. 그러면서 나는 7독씩 15년을 했다고 무슨 스펙 경력 자랑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좀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바르게 길을 걷도록 안내해야 되고 바르게 안내하는 분을 찾아가서 여러분들도 바른 길을 걸을 줄 알아야 된다. 접수가 됐습니까? 네. 자, 다음 질문. 우리가 항상 이렇게 법회를 보고 나면은 항상 후회롭잖아요. 아유, 내가 또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항상 후회를 합니다. 제 탓이요 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제가 딸 아들 둘이 있는데, 그래도 이 남은 인생이라도 70은 넘었지만은 남은 인생을 그래도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서의 어떤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는지 스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모가 70 이후에도 여전히 자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을 들려주세요. 질문 맞으세요? 네. 대단하시네. 네. 자녀에게 버팀목은 제일 먼저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시라고요. 버팀목을 하려면 뭘 원하는 걸 알아야 돼.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만 알아도 버팀목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모든 자녀들은 자녀를 믿어달라고 그래요. 믿어달라고. 제발 좀 나 믿어달라고. 그 다음에 나를 지켜봐달라고. 지켜봐달라. 그 다음에 기다려달라. 요거예요. 이거 해달라 하지 끼어들어서 뭘 제발 좀 하지 마라고 부탁하는 거거든. 부모가 70 이후 주로 자녀가 결혼한 이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는 물론 결혼하기 전에도 내가 물어보면 그래. 어린이날 실제로
현대 불교나 뭐 다른 신문들 보라고. 일반 신문, 중앙일보고 뭐 어린 날을 다가오면 여론조사를 해요. 어린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는 그런 거 다 보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부모한테 원하는 게 뭐냐. 용돈 많이 주세요. 이런 거 말고 원하는 게 뭐냐면 정말 자기는 부모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아직은 서툴지만 믿어달라는 거야. 나도 앞으로 잘할 수 있다고. 그리고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제발 지켜봐 달라는 거야. 왜? 더 잘할 거니까. 그리고 기다려달라. 저도 시간이 가면 부모같이 잘할 수 있다고요. 이 이야기가 제일 많더라고. 저는 늘 맞춤식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서 실제로 제가 뭐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도 아니지만 어디 신문 한 쪽아래 있어도 물론 지금 여기 자녀들 혹은 부모들 혹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에 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있다고요. 어쩌다가 텔레비 보지도 않다 텔레비도 뉴스를 틀면 여론조사든지 뭐 이런 거 혹은 뭐 불교 신문에 나오면 그런 걸 다 일일이 챙긴다고. 지금 시대 여기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야 내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녀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지켜봐 달라. 좀 기다리 달라. 제발 뭐 잘하니 못하니 하지 말고. 왜? 봄에 피는 개나리도 빨리 피서 좋을지 모르나 여름 되면 다지고 여름에 피는 벼룩나무가 늦어도 오랫동안 잘 있어요. 뭐 100일 동안 피고 그래요. 그냥 벼룩나무보다 더 못하는 그런 자녀는 가을에 피는 국화가 돼서 남들이 다 지고 없을 때 향기가 나서 그 멀리까지 벌들이 찾아오게 하고 있다고요. 자녀가 피는 시기는 다 다를지 몰라도 나름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벌나비가 찾아올 수 있도록 향기 나는 삶을 살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는 너를 믿는다고 따뜻하게 용기와 격려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원치 않는다고요. 어떤 것도. 그냥 제발 나를 지켜봐 달라고요. 기다려 달라고요. 좀 믿어봐라고요. 야, 장독간 닫았나? 막 열이 팍 받는 거예요. 내가 장독간 닫을 건데 꼭 장독간 닫았나? 설령 안 닫아가지고 막 물이 들어갔다 치더라도 그 한 번으로 다시는 꼭꼭 닫는 자녀로 바뀔 수 있다고요. 그걸 못 기다려? 봐라 내가 뭘 했나 내가 말을 안 하면 닫지도 않는다 하면서 다시는 피눈을 흘리면서 깨달아서 다시는 잘 닫는 자녀로 바뀔 건데 그 기회를 하면 안 주려고 그런 거예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모든 걸림돌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디딤돌이라고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라고요. 풋과일을 통해서 익지 않는 과일을 본전이 있느냐고요. 세상을 그렇게 많이 살았으면 풋과일을 그치도록 주시라고요. 어떻게 풋과일이 익은 과일이 되지 어떻게 건너뛰어서 바로 익은 과일이 되는 걸 본 적이 있느냐고요. 정작 당신도 그런 과정을 펼쳐요. 시간 너무 짧아요. 그죠? 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